지금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중국산 인삼은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번지면서 중국 내 인삼 시장이 붕괴 직전까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중국산 인삼은 믿을 수 없다. 가짜가 너무 많다.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한국 인삼밖에 없다라며 중국산을 외면하고 앞다퉈 한국 인삼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 면세점 인삼 코너는 매일 오전 품절 간판을 내걸었고 양령시장엔 중국 예약 전용 딱지까지 등장하며 중국인들이 한국 인삼을 쓸어가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 중국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중국 전역을 뒤흔들며 한국 인삼 사재기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류이링입니다. 중국 최대 건강식품 브랜드의 전략기획실장이죠. 제 사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매일 아침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플래그십 스토어 앞에 길게 늘어선 줄, 그것도 한국 인삼 제품을 사기 위해서요. 이링 실장님, 또 물량이 부족합니다. 입고 예정일을 앞당길 수 없을까요? 직원 리우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 주에만 3번째 전화였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인삼은 우리 매장에서 그저 평범한 제품 중 하나였을 뿐인데 지금은 대란이라 부를 정도가 됐죠. 왕 사장님에게 연락해볼게.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렇게 수요가 늘다니. 저는 한숨을 쉬며 자료를 펼쳤습니다. 올해 초부터 중국 내 한국 인삼 판매량이 전년 대비 51.8%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왕 사장, 저 류이링입니다. 한국 인삼 공급에 문제가 생겼어요. 전화 너머로 한국거래처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링 씨,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주문이 몰리고 있어요. 생산량이 한정돼 있다 보니 물량 확보가 쉽지 않네요. 게다가 올해는 작황도 좋지 않았고. 그렇다면 저희 비즈니스에 큰 타격이 될 것 같은데요. 가격 인상이라도 해야 할까요? 가격 인상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만 그래도 수요를 따라가질 못해요. 중국 소비자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한국 인삼에 열광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그동안 한국 인삼이 과대평가됐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너무 비싸고 효능은 중국산과 별 차이 없다라는 게 내부적인 분석이었죠. 하지만 지금 시장은 정반대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경영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15분 후 대회의실에서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CEO 장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류 실장, 한국 인삼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네. 우리 3분기 매출 목표가 위험한가? 네, 회장님. 현재 추세라면 주문량의 30%만 공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제를 찾아보고 있지만. 대체제? 소비자들은 한국 인삼만 찾고 있다던데. 마케팅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SNS에서는 진짜 효과는 한국 인삼뿐이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어요.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중국산과 한국산을 비교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장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류 실장, 직접 한국에 가보게. 무엇이 다른지, 왜 소비자들이 이렇게 열광하는지 직접 확인해보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알아내야 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출장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궁금했어요. 한국 인삼이 과연 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마케팅의 성공작인지 말이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매장 앞에 줄지어 선 사람들이 보였어요. 대체 한국 인삼에는 무엇이 있길래 이런 열풍이 불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의구심을 안고 한국행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그 진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빠르게 씻은 후 노트북을 펼쳐 내일의 일정을 점검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 종로에 있는 양령시장. 한국 전통 약재의 중심지라고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택시를 타고 양령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활기찼어요.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보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도 중국어가 들려오는 겁니다. 여기도? 시장 안으로 들어가며 이곳저곳을 둘러봤어요. 상점마다 한약재가 가득했고 그 중에서도 인삼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가게들 앞에 붙은 표지판이었어요. 예약 완료, 중국 수출 전용. 이 문구들이 대부분의 고급 인삼 제품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한 가게에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인삼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영어로 물었더니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국에서 오셨나요? 단체 관광객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중국에서 왔습니다만 관광객은 아니에요. 사업차 방문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진열장 안쪽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요즘 한국 인삼을 찾는 중국 손님들이 정말 많아요. 이것 좀 보세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고급 인삼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6년근 홍삼부터 특제품까지 다양한 등급의 제품들이 있었어요. 이 제품들은 모두 예약되어 있나요? 저도 구매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업계 분이시니 가능하긴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한국 분들도 이런 고급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요. 다 수출용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한국산인데 한국인은 못 먹는다고요? 주인 아저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작년부터 수출 물량이 폭증하면서 국내 공급이 부족해졌어요.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한국 소비자들도 불만이 많죠. 그때 다른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었어요. 주인 아저씨는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가게 한쪽에서 그들의 대화를 관찰했어요. 최고급 인삼으로 주세요. 가격은 상관없어요. 한 중국 여성이 말했고 주인 아저씨는 특별히 보관하던 제품을 꺼내왔습니다. 그 여성은 가격을 듣고도 망설임 없이 카드를 꺼냈어요. 다른 가게들도 둘러봤지만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득했고 고급 인삼 제품은 대부분 예약 완료 상태였어요. 한국 소비자들의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시장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 젊은 한국인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요즘 인삼이 정말 비싸졌어요. 제 부모님은 항상 인삼차를 드셨는데 이젠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너무 올라서. 그의 말에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국인들이 열광하는 제품 때문에 정작 한국인들은 자국의 전통 제품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니.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열풍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일은 인삼 박람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대형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2024 세계 인삼 박람회라는 현수막이 입구에 걸려 있었어요. 아침 9시였는데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저는 비즈니스 관계자용 출입증을 보여주고 빠르게 입장했습니다. 전시장 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수백 개의 부스가 있었고 세계 각국의 인삼 관련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미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의 부스도 보였지만 역시 중심은 한국 업체들이었죠. 어서 오세요. 관심 있으시면 시식해보세요. 한 부스에서 친절한 여성이 저를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삼 제품이 놓여 있었어요. 분말, 액상, 캡슐 등 여러 가지였죠. 이건 무엇인가요? 투명한 병에 담긴 짙은 갈색 액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것은 6년근 홍삼을 72시간 동안 저온 추출한 정과입니다. 가장 귀한 부분만 농축했어요.
한 숟가락 드셔보세요. 그녀는 작은 시음용 숟가락에 액체를 담아 건넸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입에 넣었어요. 그런데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입 안에 퍼지는 강렬한 맛과 향. 처음엔 쓴맛이 강하게 느껴졌다가 이내 묘한 단맛과 함께 복합적인 풍미가 입 안가득 퍼졌어요. 그리고 목을 타고 내려가며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 이건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인삼 제품과도 달랐습니다. 눈이 동그래졌고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게 그냥 뿌리였다고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인삼 뿌리만으로 만든 거예요. 어떠세요? 느낌이 다르죠? 이건 진짜네요. 지금까지 먹어본 인삼과는 완전히 달라요. 제 솔직한 반응에 그녀는 기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 인삼은 재배 환경부터 다릅니다. 토양, 기후, 그리고 재배 방식까지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성껏 키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살피고 때론 음악도 들려주죠. 음악이요? 제가 웃으며 물었어요. 네, 실제로 일부 농가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는 농법을 쓰기도 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농부들의 정성이죠. 그녀는 다양한 제품을 더 보여주었고 저는 하나하나 시음해봤습니다. 매번 새로운 맛과 향을 발견했어요. 특히 고려 인삼과 다른 국가의 인삼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확실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한국 인삼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다른 국가의 인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게 바로 효능의 비밀이에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항상 성분표만 봤어요.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기에 과대평가됐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이건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그리고 뒤쪽에 한국 인삼 스마트팜 기술 전시관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부스를 나오며 안내 팸플릿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인삼에는 단순한 성분표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를 찾아야 했죠. 스마트팜 전시관으로 향하며 아까 맛본 그 한 숟가락의 충격이 여전히 제 입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중국 소비자들이 왜 이토록 열광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박람회장 뒤편에 위치한 한국 인삼 스마트팜 기술 전시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입구에는 전통과 기술의 만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호기심에 발걸음을 재촉했죠. 전시관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바깥의 전통적인 인삼 전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첨단 기술 장비들과 대형 스크린, 그리고 실제 작동 중인 스마트팜 모형까지. 이건 제가 상상했던 인삼 농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젊은 연구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와 물었어요. 네, 굉장히 흥미롭네요. 이게 실제로 인삼 농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이미 한국의 주요 인삼 농가 60% 이상이 이런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직접 시연해 드릴게요. 그는 태블릿을 조작하더니 중앙에 있는 모형 농장의 조명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을 모사한 LED가 점점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 시스템은 인삼에게 최적의 광량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죠. 그리고 이것 보세요. 그가 다른 버튼을 누르자 작은 노즐에서 안개처럼 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토양 수분 센서가 건조함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물을 공급해요. 그것도 인삼의 생장 단계에 맞춰서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온도, 습도, 토양 상태, 심지어 병충해 위험 지수까지. 이 데이터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전국의 인삼 재배지에 설치된 수천 개의 센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됩니다.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재배 환경을 제시하죠. 예를 들어 비가 올 확률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관수량을 조절합니다. 연구원은 계속해서 설명했고 제 놀라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인삼 뿌리의 성장 상태를 지하에서 스캔하는 기술, 미세한 토양 성분까지 분석하는 시스템, 심지어 인삼의 스트레스 지수까지 측정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이건 그냥 농사가 아닌데요? 제 말에 연구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농사를 넘어선 과학이에요. 한국 인삼은 단순한 작물이 아닙니다. 국가 전략 자원이죠. 정부와 기업들이 수십 년간 연구개발에 투자해왔어요. 그때 옆에 있던 대형 스크린에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이 인삼밭 위를 날아다니며 촬영한 영상이었어요. 드론은 특수 카메라로 인삼의 건강 상태를 스캔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농부의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존재합니다. 세계 최고 품질의 인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이죠. 한국 인삼의 가치는 단순히 오랜 역사나 전통이 아니라 이런 첨단 기술과의 결합에서 나옵니다. 연구원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술이고 시스템이고 전략이다. 우리 회사에서는 늘 중국산 인삼도 성분은 비슷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런 시스템적 차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전시관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실제로 인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나요? 절대적으로요. 같은 씨앗이라도 어디서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옵니다. 한국 인삼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 인삼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었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이 완벽하게 융합된 하나의 시스템이었죠. 이제 조금씩 그 인기의 비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다시 박람 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일정에는 인삼 농가와의 대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실제 인삼을 재배하는 농부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죠. 큰 관심은 없었지만 모든 측면을 살펴보기로 했기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은 작은 세미나실 형태였어요. 앞쪽에는 나이 지긋한 농부 3분이 앉아 계셨고 청중은 30명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한국인이었고 외국인은 저를 포함해 몇 명뿐이었어요. 사회자의 소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모신 분들은 모두 3대째 인삼 농사를 이어오고 계신 분들입니다. 김진수 회장님은 풍기 인삼협회 회장이시고 이상철 대표님은 금산 인삼 장목반 대표, 그리고 박준호 명인은 충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인삼 가공 명인이십니다. 저는 가만히 그분들을 지켜봤습니다. 3분 모두 70대 정도로 보였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투박한 손이 오랜 농사일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요즘 인삼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농가 수입도 좋아졌나요? 사회자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진수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격은 올랐지만 농가 수입이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생산 비용도 함께 상승했으니까요. 인건비, 자재비 모두 올랐어요. 게다가 기후변화로 인한 병충해도 많아져서 약재비도 더 들고 있습니다. 이상철 대표가 이어 말했습니다. 저희가 6년근 인삼 한 뿌리 키우는데 들어가는 노력을 아시나요? 매일 아침 이슬이 마르기 전에 밭에 나가 하나하나 살펴봐야 합니다. 여름엔 햇빛이 너무 강하면 차광막을 덧치고 비가 많이 오면 배수로를 정비하고 6년 동안 하루도 쉴 수 없어요. 저는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우리 회사에서는 늘 왜 그렇게 오래 키워야 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했었죠. 3년근, 4년근도 성분이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세우며 말이에요. 김 회장님,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인삼 농사를 잊고 있나요? 다른 청중이 질문했습니다. 김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고된 일을 하려 하지 않아요. 인삼은 6년을 키워야 겨우 한 뿌리가 나옵니다. 중간에 실패하면 모든 투자가 물거품이 되고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는 젊은이가 많지 않죠.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박준호 명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인삼은 단순한 소득원이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자존심이에요. 중국이 많이 사주니까 유지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린 이걸 돈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키웁니다. 우리 인삼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으로요. 그의 말에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인삼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였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됐고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요즘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인삼을 많이 찾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 분의 농부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박명인이 대답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관심은 감사하지만 그만큼 더 책임감도 느껴요.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죠. 중국 시장에 실망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때 김 회장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우리 인삼을 믿고 찾아주는 이상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세미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로만 봤던 인삼 시장 뒤에는 이런 농부들의 자존심과 수천 년을 이어온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서의 3일간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밤을 새웠어요. 단순한 시장 조사 보고서가 아니라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담으려 했습니다. 인삼의 맛, 농부들의 이야기, 그리고 첨단 기술까지. 제 보고서는 예상보다 3배나 길어졌죠.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장 회장의 비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류 실장님, 10시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국 출장 결과 보고를 해주세요. 저는 긴장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발견한 것들을 공유할 기회라 생각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장 회장을 비롯해 마케팅 이사, 연구개발팀장 등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어요. 류 실장, 한국 상황은 어땠나?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빨리 공유해보게. 장 회장의 말에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불고 있는 한국 인삼 열풍의 실체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어요. 첨단 기술 시스템, 품질 관리, 그리고 농부들의 장인 정신까지. 발표를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결국 한국 인삼이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우리도 비슷한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은 마케팅의 승리 아닌가요? 연구개발팀장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 중국산 인삼과 한국산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국 인삼은 너무 고가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우리 제품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비싼 게 아니라 제 값을 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실장님, 무슨 말씀이시죠? 장 회장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 인삼은 단순한 약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천 년의 역사와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결과물이에요. 우리는 이걸 복제할 수 없습니다. 마케팅 이사가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냥 한국 제품을 비싸게 수입해서 판매만 하자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품질을 높이기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를 보는 거죠. 한국 인삼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이해하고 우리도 그런 가치를 만들어가야 해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가 항상 수치와 데이터로 모든 것을 판단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제가 갑자기 가치와 문화를 이야기하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장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류 실장, 당신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네. 하지만 일리가 있어 보이는군.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게. 그렇게 제 두 번째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PPT 없이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을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첫 시식의 순간부터 농부들과의 대화까지 모든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장 회장이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제 이해가 좀 되는군. 우리도 방향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어.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동료들이 저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마도 회의실에서의 얘기가 이미 퍼진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심을 말했으니까요. 출장 보고서가 회사 내부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시선이 많았지만 점차 관심으로 바뀌어 갔어요. 특히 연구개발팀에서는 제가 가져온 한국 인삼 샘플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마케팅팀은 우리 제품의 포지셔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다녀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홍보팀 리 팀장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류 실장님, 외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대형 건강 미디어에서 한국 인삼 열풍에 대한 기사를 준비 중인데 현지 조사를 다녀오신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사의 공식 입장을 대변해야 할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과 회사의 방향이 아직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인터뷰는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회사의 전략적 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하셨어요. 고민 끝에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 회사 근처 카페에서 건강 라이프 잡지의 기자 왕 씨를 만났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펼치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류 실장님, 요즘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인삼 열풍이 불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 현지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열심히 받아 적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인삼과 중국 인삼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 가격 차이가 합당한가요? 이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사의 입장과 제 생각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결국 솔직하게 답하기로 했어요. 사실 한국에 가기 전에는 저도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경험한 후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 인삼은 단순한 약재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문화이고 기술이며 철학입니다. 기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마도 대기업 전략기획실장이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럼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공식적으로 한마디만 남기겠습니다. 회사의 공식 입장과 개인적인 소견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건 그냥 원료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철학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분표로만 봤던 것에는 천년의 지혜와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중국 소비자들이 그 가치를 알아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떠난 후 문득 불안함이 몰려왔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은 아닐까? 회사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진실을 말한 것뿐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장 회장의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류 실장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장 회장이 태블릿을 보고 있었어요. 실장님 인터뷰 봤네. 꽤 솔직하게 이야기했더군.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드러났을까요? 장 회장은 의외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잘했어. 왜 소비자들이 한국 인삼에 열광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군.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우리 회사의 전략을 바꾸기로 했네.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가치를 찾아야겠어.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자네를 임명하고 싶은데 어떤가?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 인터뷰 영상이 폭발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중국 기업 임원이 한국 인삼의 진짜 가치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SNS에 퍼졌죠.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만 이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장 회장의 지시로 가치 중심 전략 프로젝트가 출범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한국 제품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전통 약재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현대 기술과 접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달 후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삼 박람회 측에서 다음 행사에 연사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전통 약재의 미래였죠. 서울에 다시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숫자와 데이터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 인삼은 하나의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건 그냥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수천 년의 지혜, 그리고 미래의 기술이 함께 살아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수입 제품이라 불렀지만 저는 이제 문화라고 부릅니다.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한국의 노인 농부 한 분이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지금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중국 전통 약재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그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이죠. 가끔 한국에서 가져온 인삼한 뿌리를 보며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어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자부심이 담긴 하나의 이야기였죠. 처음엔 저도 한국 인삼? 너무 비싸고 과장된 이미지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건 단순한 뿌리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었음을. 그리고 그 철학이 이제 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여전히 한국 인삼 열풍이 불고 있지만 그 의미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에 대한 존중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작은 한 부분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2024년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 인삼의 중화권 수출이 무려 51.8%나 증가했고 전체 수출액은 1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면세점과 백화점 인삼 매대는 오전에 이미 품절되고 한국인들은 우리 것인데 우리가 못 사요라며 안타까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처음에는 단순히 비싸다고만 생각했던 그 뿌리 속에 사실은 수천 년의 지혜와 첨단 기술이 함께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우리 농부들의 자존심과 정성도 아주 많이 담겨 있고요. 이제 한국 인삼은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닌 대한민국의 문화와 철학을 담은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